음, 이렇게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이렇게 같이 반갑고, 어떻게 보면 되게 이쁘고 잘생기신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어, 그리고 어제 바람도 많이 불고 날이 많이 추웠는데, 저기, 얼마 전에 제가 오랜만에 고향을 내려갔다 왔어요. 울산에 갔는데, 음, 그, 한 15년, 20년 만에 가서 저는 이제 저도 이제 관계를 좀 어려워하다 보니까 20년 만에 거의 보게 됐는데 내려가면 그 이제 친척분들이 나를 섭섭해하거나 좀 별로 안 좋아할 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경조사 같은 데를 못 갔다가 요번에 이제 이모부 돌아가셔갖고 급하게 내려갔거든요. 근데 가기 전에는 친척들이 그런데 제가 가지도 못하고 이래갖고 섭섭해할 것 같은 두려움에 가기 싫다고 이제 제 친동생한테 가기 싫다. 왜 가야 되냐 막 이렇게 하다가 내려갔거든요. 근데 이제 뭐 고향에 대한 애착은 없더라고요. 없는데 이제 처음 온 도시에 온 것 같고 그리고 어 이상하게 그 세상이 변했는지 뭐 제 시각이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소한 거였지만 평범한 거였지만 택시 기사님이 되게 친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도 좀 따뜻해져서 이렇게 이제 너무 좋았어요. 처음 보시는 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어떻게 좋아졌고, 내가 여기 몇 년간 살았고, 이런 얘기도 나누셔서 좋았고, 정말로 좋았던 거는 되게 슬픈 분위기고, 엄숙한 분위기였지만, 저는 이제 당황스럽고 두려웠지만, 어, 막 그렇게 오랜만에 뵈서, 20년 만에 뵀다 이런 생각은 저는 안 들고, 저는 마치 엊그제 늘 뵀던 것처럼, 나이는 저보다 훨씬 많으셨지만, 그래서, 그, 오랜만에 뵀는데 되게 이뻐지셨다, 뭐, 되게 좋다, 이런 말 하니까 되게, 정말 립 서비스 잘한다고 하시는데, 그런 말들 속에서 슬픔이나 아픔 속에서 그런 따뜻함이나 우리가 함께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게 제가 느껴지면서, 삶이라는 게 내가 깨달음을 저도 항상 추구를 했었는데, 그런 거보다는 이대로구나라는 게 더 와닿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주변 인식이 좀 덜하면서 저 자신도 내면에서 기쁨이 많이 올라왔었고 그리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뭐 끝날 때 이제 제가 포옹하면서도 미안한 마음도 좀 있었고 다음에 또 같이 함께 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좀 나이를 잊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다 연배가 다 이모님들이 나이도 있으신데 나이도 있고 이 삶을 같이 살아가는 약간 동반자나 친구 같은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저를 돌봐주신 삼촌이 이제 제가 나이 훨씬 많으신데 그렇게 좀 편하게 대하다가 삼촌이 이제 포옹을 하려고 이제 나 갈게요 그랬는데 거절을 하시는데 이상하게 거절에 대한 아픔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내가 다음에 서울 오시면 한번 봬요 이러니까 정말 립서비스 많이 늘었어 영업 뭐 옛날에 영업했다면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삶의 그 매 순간에 제가 이 얘기를 한 게 두려움과 어떤 설렘, 그 다음에 따뜻함, 기쁨, 이런 관계 속에서든 하여튼 여러분의 각자 자신이 살아오는 일상 하루만 봐도 매 순간에 자기 자신의 모습이 답이거든요. 삶은 항상 답을 제시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답을 제시하는데 우리가 가진 믿음이나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답이 아니게 되고 또 기쁨이란 답을 제시하면 그 답을 여러분의 의도대로 늘리려고 하거나 아니면 줄이려고 하거나 그 차이지 여러분의 매 순간의 모습과 행동과 어떤 생각의 떠오름과 그 모든 게 답이거든요. 답 아닌 게 없거든요. 그 정말로. 매 순간이 답인데, 오직 따로 답을 구했을 때만 이게 안 보였던 거거든요. 되게 단순한 진실이, 그러면서 여러분이 깨닫는다는 건 되게 따놓은 당상이에요. 왜냐면 여러분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이 순간에 그 들음이 그 순간에도 답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집중을 못해서 안 듣고 있다 할 때, 안 듣고 있음이 답이고, 정만이가 저런 강의를 하는구나 하고, 저기 좀 믿어져 하는 그 믿음이 답이고, 왜 자꾸 저런 소리 하지? 하고, 난 못 믿겠는데, 이것도 답이거든요.
매 순간의 답이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삶이. 친절하게. 근데 그거를 우리는 솔직히 삶을 믿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믿거든요. 아, 이건 답이 아니야. 자기 생각을 그대로 믿어버리고 그 생각을 따라서 여러분이 수행을 하거나 미래의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건 전부 다 실제로 있지 않거든요. 어, 단지 그 차이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따로 어딘가를 도덕경에 나온 것처럼 문 밖에서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게 자기 자신을 떠나서 구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음, 얼른 결론 내버리고 어디로 가거나 뭐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오랜 습관, 그 습관 때문에 우리가 답이 문제가 되고 거꾸로 뒤집혀진 거거든요. 아니 이게 어떻게 답이야? 뭐 기쁠 때만 답이지가 아니고 아니 뭐 저는 가기 전부터 두려웠고 좀 부담감은 별로 없었는데 이제 그 순간순간마다 저의 두려움, 긴장 그리고 이제 미지의 것이잖아요. 오랜만에 20년 만에 봤는데 어떻게 할까? 그리고 저는 이제 장례식 많이 안 가봐서 되게 당황했거든요. 그리고 되게 당황해서 그 두 번 절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숙지하고 갔는데 그 향을 못 꺼가지고 입으로 불면 안 된다 그러니까 손으로 했는데 뜨거워가지고 손 막 이렇게 하고 막 그 다 부서지고 저를 어디다 하는지도 모르겠고 하는데 되게 당황스러웠고 부조도 못하고 그냥 밖으로 뛰쳐나왔다가 다시 부조 어딨냐고 그러고 되게 당황스러웠고 어떻게 보면 좀 그 분위기랑은 맞지 않는데 그런 거 좀 그런 거를 이해를 해 주셔가지고 친절하게 또 이모가 정말 오랜만에 왔구나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 마음에 울컥 저도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떤 위로의 말을 해야 될지 저도 잘 몰랐고 그래서 그 모른 채로 그냥 거기서 같이 하고 있다가 저도 뭐 같이 처음 봤는데 그 입관할 때 처음 봤는데 그때 저도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돌아가셔서 눈물이 났다기보다는 다들 그 이별을 슬퍼하고 계셔서 그게 좀 눈물이 나서 그래서 계속 그때가 지금 요번 주인데 그냥 계속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평범한 이대로가 우리 삶이 괜찮고 답이고 정말 좋았는데 뭔지 모를 저가 가진 꿈처럼 뭐가 있었어요. 깨달음이니 뭐 지금 내가 아닌 다른 모습을 늘 꿈꿔왔기 때문에 그거를 보지 못했구나라는 거를 그렇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늘 저도 들어오기 전에 숙경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 거부당하는 게 두렵고 관계에 내쳐지는 게 두려웠지만 그 내쳐짐 속에서 삶의 기쁨과 매 순간의 완전함과 기쁨이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거든요. 사실 오늘 1시 정도에 일어났는데 어제 9시까지 너무 기뻐서 잠을 못 자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진짜로. 그때 갔다 오고 한 3일 정도 지나서부터 계속 기쁨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기쁨이라는 어떤, 뭐 이렇게, 내가 하하하 웃는 기쁨이 아니고, 무표정하든 그냥 계속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내면에서 또 계속 이 기쁨이 올라오는구나라는 것도, 잠이 안 오네요. 뭐, 닭살 돋고 그러니까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에너지 소모가 없다는 게 정말, 저도 강의한 적 있지만, 음, 어떻게 그 거부당하고 비참하고 두렵고 하는 여기서 그게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여러분의 그 진리의 판이랄까? 진리의 판, 뭐 도의 판, 뭐라고 표현하든, 이 판에서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감정도 나타나고, 행위도 나타나고, 정말시 진리가 뭐예요? 라는 게 실제 답이거든요. 모습은 의문이잖아요. 이 모습은 의문이에요. 이게, 아, 의문이다, 모르겠다, 이러는데, 실제 이 순간에 이게 답이거든요. 왜냐면,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는 게 아니라서 어떤 기준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거와 빗대일 기준이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배워온 기준이 있잖아요. 아, 이건 의문이고 답은 따로 있을 거야 하고 답을 따로 세워놓고, 진리가 뭐지? 이건 답이 아니잖아요. 내용만 보면. 근데 우리는 그 내용만 하도 그 오랫동안 나는 한 몸이고 나는 하나의 생각이고 느낌이 나다 이러니까 그 내용의 바탕이 되는 실제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보면 좀 자각을 하지 못하고 잊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사실 기쁨이든 기쁘지 않든 사실 차이는 없거든요. 근데 또 삶의 기쁨은 우리에게 또 이 삶의 평범한 삶이란 게 되게 안전하고 감사하고 좋은 면이 분명히 있다. 뭐 그런 거에서 기쁨도 굉장히 좋은 감정이고, 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감정들을 여러분을 해치기 위해 오는 게 아니고 그 순간순간 여러분을 깨워주기 위해서 오는데 정말 안타까운 건 우린 그걸 믿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믿지. 아니야, 이거거든요. 두려움이 올라왔어요. 긴장이 올라왔어요. 긴장하면 안 돼. 이걸 믿어요. 이걸 믿는 게 아니고. 어, 이게 참, 아무리 제가 뭐 앞으로 인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도 이게 아무리 해도 이게 뿌리가 깊거든요. 만약에 제가 어떤 분위기에 안 맞게 뭐 어디서 뭐 어떤 감정적인 행동, 뭐 잘난 척을 했다. 그러면 물론 그 씁쓸하잖아요. 잘난 척하고 나면 허하고. 근데 겸손해야 될 위치. 나도 모르게 늘 잘난 척하고, 뭐, 내 잘났다 하는 그런 걸 믿어주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눈에는 그게 부정적인 거고, 아직 도를 깨닫지 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거든요. 인식과 실제는 함께 있지만, 다르긴 해요. 그래서 그 인식을 믿고, 그거를 따라가요. 그래서 따라가서, 그럼 어떻게 하면 겸손한 사람 되지? 이런 식으로. 이러면서 도하는 98,000이 떨어진 깨달음과는 98,000이 떨어졌거든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깨달은 사람은 여러분 안에 있지, 밖에 있지 않거든요. 세상에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상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상이 이게 떨어지면, 그 상이 떨어진다, 부처상이다, 뭐 깨달음 상이 떨어지면 그런 사람은 실제로 있지 않았구나. 여러분이 깨달은 사람이라고 뭐 추앙하든 뭐 하든. 여러분이 깨달음이거든요. 여러분이 진리고. 근데 그거를 그냥 아는 거랑 실제로 여러분이 실험도 하고 계신 분도 있듯이 그걸 살아내고 이해하는 거랑은 틀리거든요. 그거를 이제 함께 하려고 저나 여러분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저 같은 경우도 늘 뭐 녹화된 강의도 그래서 늘 얘기했지만 일상은 되게 단조로워요. 평범하고 좀 몸이 건조하고 최근에 뭐 계속 기뻤다고 하지만 그것도 뭐 엄청나게 환희심이라기보다는 은은하게 계속 그냥 별거 아닌 일에 그냥 컴퓨터 켜놓고 컴퓨터 하는데 계속 은은하게 이제 기쁘기도 하고 뭐 그것도 감동받아서 울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런 일상의 모든 순간이 생각보다 좋구나라고 하면서 저 자신이 저는 이제 조금 늘 저를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신아 뭐 이런 게 감정 상태로 올라오거든요. 네가 그거밖에 못하냐 뭐 이거 얘기한 적 있지만 요새 얘기 안 한다고 안 올라오는 게 아니고 늘 올라와서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저도. 늘 듣는 자기 비판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이제 익숙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비판 속에서 오히려 또 자기 사랑을 배워가고 있거든요. 어. 그러면서 저 자신의 강의를 듣고 저 자신의 강의에 집중하기보다는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항상 함께 하면서 의도했던 부분은 여러분을 좀 봤으면 했어요. 여러분은 안 보고, 여러분이 아닌 관념을 봐요. 어떤 신념, 믿음, 가치관,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남자다워야 돼라는 가치관도 뭐 예를 들면 그렇고, 제가 몸은 남자인데 뭐 여성스럽다 그러면 너 남자다워야지 하고 그 여성스러움 있는 그대로 자기가 되어 있는 모습을 믿기보다는 어떤 개념을 믿고 사회적 신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을 믿거든요. 어, 그러면서 깨달음을 또 따로 추구하는 그 미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되게 아쉽고 안타깝고 최근에 정말로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 그런 부분이.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진정한 뜻은 날 믿어야지 이게 아니거든요. 나를 못 믿든 날 믿든 그것과 함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관계. 잠시 잠깐이라도 그리고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저나 다른 분들처럼 감정적이지 않는 어떤 분들도 괜찮거든요. 자기가 감정적이지 않으면 그게 있는 그대로거든요. 자기가 되어 있는 모습 있는 그대로 자기 모습과 함께하고 그것과 좀 더 관심을 두고 뭔가 목적을 위해서 제거하고 이런 게 절대 내버거든요. 절대 깨달음은 내 지금 되어 있는 중생의 모습을 다 제거하고 너무 모든 그런 의도를 가진 거는 그걸 프로그램이라 그러거든요. 프로그램은 여러분을 자유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프로그램에서 해방되려고 공부를 하는 거지.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수 없거든요. 명상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내 맡김도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뭐,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래에 뭔가
지금 내 모습이 아니라 미래에 한다는 거는 그거 자체가 여러분을 공부를 안 하는 게 낫다 할 정도로 돈을 내면서까지 그렇게 받잖아요. 막 프로그램, 무슨 프로그램, 내면 H 프로. 그 자체가 의도는 좋은데, 여러분은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어떤 기획된, 이런 게 프로그램이잖아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된다. 어, 요렇게 하면 그 순간이 여러분 답인데, 이렇게 하면, 이게 명상 한번 해볼까? 명상이 답이거든요. 명상에 따른 결과가 아니고, 그러니까 명상을 한다고 하면, 명상해 봐야지가 답인데 우리는 명상을 해서 이제 상상이 일어나잖아요. 아, 이렇게 마음이 좀 편해지면 이게 답이라고 생각하거든. 정말로. 그래서 모든 깨달은 존재들이 늘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답이다. 라마나 마하라시조차도 네가 답이다. 왜 이미 답이다. 이미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진실이 저도 오랜 시간 동안 많이 듣고 하긴 해도 어, 들어오지는 못했고 어, 늘 어떻게 보면 흘려들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오히려 다른 걸 믿어왔지. 저 자신을 어떻게 믿겠어요? 저도 아는데, 저도 제 자신이 지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냥 뭐 다 까놓고 얘기하면 다 여러분하고 별 차이도 없고, 어떻게 보면 더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또 못난 부분도 있고, 뭐, 임주님도 아까 얘기했듯이 게임을 많이 하신다 그러지만, 저도 게임 광이기도 하고, 최근에는 이제 막 집착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서 그냥 좀 하다가 말고 이렇게 하는데 힘이 좀 없으니까 뭐 영화도 그렇고 오히려 나중에 역설적으로 집착에 집착에 힘이 없으니까 오랫동안 집착을 못해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중독되고 싶어도 중독이 안 되고 하여튼 그런 내적인 면에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의 모습이 아무리 사회적으로 이건 아니다, 뭐 아니면 지탄받을 정도라고 해도 그게 정말로 귀하고 소중하고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에게 늘 함께하는 게 여러분이잖아요. 깨달음이나 진리는 뭔가 들어야지, 만약 강의를 들어야지 그 순간에 갑자기 나타나는 상이지. 여러분이 이제 이 강의 끝나고 설거지를 하든 한숨을 쉬든 쉬고 있든 여러 가지 잡생각이 일어나든 여러분이 제일 가깝고 제일 떠나지 말아야 될 게 여러분의 감각, 감정, 몸, 모든 것, 여러분의 모든 것은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거든요. 단지 그것에 저항을 포기하는 것. 정말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는 저항의 포기거든요. 이미 여러분의 자유를. 그래서 여러분이 따놓은 당상인 거를, 단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은 이제 같이 좀 일깨워지는 것 뿐이거든요. 제가 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이미 여러분의 답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늘 건너뛰는 습관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건 아니야 하고, 딴 걸 막 구상도 많이 하잖아요.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표현하지만, 여러분 어떤 프로그램이나 믿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은 믿음이 아니에요. 어, 나는 서정만이라는 믿음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한 개인이고 서정만이다. 이것도 하나의 믿음이거든요. 어, 내가 무언가를 믿는다기보다는 나도 믿음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안 하잖아요. 내가 어떤 뭐 정치적 신념, 사회적 신념이 있는 거를, 아, 그럼 믿음을 검토해 볼까? 이렇게 하는 사람, 저도 옛날에 했었는데. 그렇지만, 나 자신이라고 믿고 있는 그것도 하나의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과 별개로 어떤 행위나 느낌이나 감각들은 저절로 일어나거든요. 어, 내가 나를 깨달은 사람이라 믿든, 나를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 믿든,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행위와 눈 깜빡임, 하품, 피곤함, 기쁨, 모든 건 저절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깨달은 사람이라 믿는다 그래서 그게 이제 대단한 게 되는데, 난 아직 깨닫지 못했다고 믿는다 그래서, 거기에 차이가 없잖아요. 정말로. 근데 그 신념이 워낙 막강해서 실제로 감각이 되거든요. 그 믿는 대로 보인다, 믿는 대로 감각된다. 어저께 봤는데 어떤 애니메이션인가 영화에서 믿는 대로 보이냐 세상이 아니면 보이는 대로 믿냐 같은 건데 그거 딱 나오길 맞지 하면서 어. 어떻게 보면 자유도 따는 상상인 게 여러분이 믿는 대로 보이고 보이는 대로 믿는 패턴이 연결돼 있잖아요. 어. 그 믿음에서 해방을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자주 얘기하는 건데, 왜냐하면
저도 딴 건 다 검토했어요. 뭐 깨달음도 하나의 상이다, 뭐 부처도 상이다 하는데 나라고 믿고 있는 것도 하나의 믿음이구나라는 거에 저는 이제 확실히 좀 더 보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면 내가 믿는다가 아니고 나 자신도 믿음이라면 그럼 도대체 믿는 게 뭐지? 믿음이란 개념을 어떻게 쓰지?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부분은 이 믿는다는 것도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이 인간의 의식이랄까, 이 저절로 그냥 어떤 걸 반복적으로 들으면 비개인적인 어떤 이미 열려 있는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은 특성이. 그러니까 이미 진리는 열려 있는 마음인데 마치 갓난아이들이 이미 열려 있잖아요. 개방적이잖아요. 뭐가 말하는 대로 곧이곧대로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저절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되는 거지. 따로 한 개인이 속에 있어서 믿고 안 믿고는 아닌데 이제 오랫동안 내가 믿는다고 보니까 내가 이게 선별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래서 반복 학습이라는 것도 많이 하잖아요. 반복적으로 들을 때 뭔가를 이제 난 안 믿어도 믿는 거거든요. 나도 안 믿어도 내용만 보면 안 믿는다 그러지만 난 안 믿는 자신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개인적으로 안 믿고 있어. 이걸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삶 자체를 어떻게 보면 신뢰나 믿음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이제 공부나 여러분의 배워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좋은 점도 있고 동전의 양면처럼 여러분을 점점 자유보다는 어떤 한 개념과 믿음 속으로 여러분을 이 단순한 길에서 이제 갈림길이 있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두 번째 길을 편으로 두 번째 길을 선택하려 했었고 내가 듣고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실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 깨달음 특히 제일 먼저 포기했던 건 깨달음이죠. 깨달음이 아니고 나 자신으로 살자. 그렇게 선택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깨달음 존재하지 않았고 늘 저 자신을 초라하고 찌질하다 했지만 이 초라하고 찌질한 상태로 무조건적으로 나 자신을 자유케 해줄, 치유케 해줄 답이고 그게 약이었는데 이게 약같이 안 보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말하면서 저도 어쩔 수 없는데 이게 약같이 안 보이고 뭐 약은 무슨 약이야 먹으면 안 되는 독약이지 이러고 막 뱉어내고 비유를 표현하면 뱉어내고 좀 얼른 잠깐이라도 어떻게 딴 걸로 이제 뭐 피하려고 그러고 하지. 고통도 마찬가지. 신체적 고통이 여러분을 구속하지 않거든요. 저도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여기저기가 아프긴 하는데, 신체적 고통이 많으니까 아직 깨닫지 못했어. 아니면 성격적으로 내가 좀 뭐 예를 들어 잘 까먹고, 뭐 예를 들어서 좀 사회적으로 그 질병이라는 이름 붙여가지고, 나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안 돼. 뭐. 그러니까 뭐 여러분 자신이 무해하고 순수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하여튼 들어온 말들이 여러분이 마치 이게 자기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가진 자아도 잘 보면은 다 저 자신에 대해 들어온 말들이거든요. 45세다, 터정만이다, 성격은 내향적이다. 우리 바다님이 요새 그런 거 좀 조금 그래도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고 하신 게 MBTI가 뭐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게 자기 자신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들어온 정보가 이제 좀 익숙한 감각과 이게 내가 돼가지고 이게 나다라고 하지. 여러분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신념이나 믿음이 아니에요. 그 나중에 정말로 그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들 이제 공부해 가시면서 표현하시는 게 텅 비었다는 표현이 어떤 프로그램이나 믿음이 없는 진짜 자기 자신의 실상이 드러날 때 어떤 것도 없더라 뭐 이런 표현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는 우리는 뭐 똑같은 뭐 이렇게 그런 걸 강화시키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좀 두려워할 수도 있는데 그것조차도 괜찮긴 한데 그래도 제 의도나 저희 같이 하면서 앞으로 함께 하면서 의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깨달음에 대한 믿음,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이원성이죠. 사실 그거예요. 이원성들. 대표적인 게 미움과 사랑, 그리고 나는 한 개인이라는 어떤 뿌리 깊은 믿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두렵지만 좀 힘들지만 이제 그런 걸 같이 검토하고 또 그 감정을 만남을 통해서 그거를 발견해 갈 수 있는 이게 다거든요. 되게 단순하게 표현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되게 단순하지가 않긴 하죠. 그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것보다는 하여튼, 정말로
오늘 또 안타깝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상하게 눈이 항상 이렇게 밖으로 가 있잖아요. 뭐 없나, 뭐 없나 이래갖고 딴 데 찾거든. 어. 의문이 들고 궁금한 거 괜찮거든요. 근데 그 의문이 들 때 질문하고 이제가 나누기도 하는데 그 자체가 한번 그 속에 좀 있어 보면 의문이나 뭐 혼란이나 이게 맞나? 아니 남들은 다 뭐 우리가 이것도 상상인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정만이가 뭔가 내가 모르는 걸 알아서 이렇게 얘기하는구나가 아니고 정말로 그런데 100% 똑같거든요. 전혀 저는 새롭게 안 것도 없고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보다 더 알지도 않고 단지 그냥 하여튼 저 자신인데 그게 깨진 거죠. 내가 믿고 있는 아까 대표적인 첫 번째 믿음, 깨달음은 미래에 있다. 나는 이 답이 아니다. 왜냐하면 답은커녕 이건 부정적인 감정이다. 요거 하나가 일단 좀 떨어져 나갔던 거고 사실은 표현하지만 이건 부정적 감정이다. 그러니까 뿌리가 깊잖아요. 어떤 근거로 여러분이 부정적 감정이라 하냐면 들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게 답이다.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게 뭐 수치심이 왔다. 이거 누가 봐도 부정적이다. 치유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뭐 약을 먹어야 된다. 병원 가야 된다. 그러지. 누가 이걸 믿어요? 저는 절망감을 오래 겪었잖아요. 그 절망적일 때도. 그대로가 답이다 하면 누가 믿어요? 아니지. 그 희망이 따로 있지라고 또 따로 구하고. 항상 그 오래된 따로 구하는 미망 때문에, 어, 지금 1시간 강의지만 이게 이렇게 안타깝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 어떻게 답이냐? 거부 안 당하고 당당해야지. 절대 아니거든요. 절대. 진짜로. 제가 최근에 더 좀 확신이 와서 얘기하는 거. 어, 진짜로 아니거든요. 거부 당할 때, 두려울 때, 내쳐질 때, 그대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충분히 거기서. 그러니까 제가 근거는 없지만 말이 안 나오는데, 이게 두려움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두려움이 없는 것도 같은 뿌리거든요. 같은 근원이고, 같은 뭐 장소는 아니지만 하여튼 같은 그건데, 이게 아니고, 하여튼 이게 없는, 실제하지 않는 마치 근원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시간관념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어, 그거를 좀, 어, 믿어주지 못하고, 하여튼 내가 저번 달에도 좀 같이 함께 있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강의를 한 건데, 함께 있지 못하거든요. 긴장하고 그러면. 아니, 어떻게 긴장하는 게 사실 도를 깨달은 사람의 그 모습이 도덕경에도 나오는 듯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이게 어떻게 답이냐고. 내가 얼마 전에도 이제 어떤 강의라기보다 어떤 분의 얘기를 듣다가, 뭐 이렇게 공부가 잘 되고 이 자리를 깨달았는데, 그놈의 이 자리 때문에 이 자리를 깨달았는데, 감정은 여전히 옛날하고 똑같으니까. 문제 삼아서. 이게 이해는 돼요. 근데 그놈의 이 자리가 더 중요하니까. 뭐 이 자리도 좋아요. 좋긴 좋은데 왜 이 자리는 좋아하고 자기 내용은 이건 다 빼버리려고 그러는지 참. 그래 놓고 그게 아니, 공부긴 한데 하여튼 저 좀 홍보는 하려고 그러는데 이 자리도 좋아요. 근데 이 자리도 좋고 지금 여기도 좋아요. 근데 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버리냐고요. 계속 부정적이다 뭐 다 그 맥락으로 다 어, 그 자체도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깨달음의 박이고 이게 다 제거가 되거나 깨끗하다는 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치 흔들림 없이 깨끗한. 근데 다시 한번 표현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만약에 세뇌가 되든 뭐 되든 미친놈이라고 하든 이 모든 게 사라지고 깨끗하다고 하든 똑같아요. 이미 깨끗하다니까요. 갓난아이가 저도 갓난아이였고 모든 사람이 갓난아이였지만 갓난아이일 때 어떤 개념이 없을 때도 깨끗하고 순수하고 지금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그래도 깨끗하고 순수하거든요. 원래 순수하고 깨끗해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본래 그랬고, 본래 그렇고, 앞으로도 항상 그럴 거고, 여러분이 죽고 나서도 그럴 거고, 절대 변하지 않는 그 순수함과 깨끗함과 죄가 없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 개념을 딱 상상해 보면, 이게 다 사라진 게 깨끗한 거고, 나는 지금 아직 뭐 정만이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이런저런 믿음이 있으니까 더러운 건가? 이게 아니거든요. 똑같잖아요, 진짜로.
이런 믿음 가지고 있다 그래도. 근데 우리는, 제 친구도 그 말 했는데, 정말 나 나이 들고 타락했다. 왜? 그러니까, 저기, 속물이 됐다. 뭐 그런데 내용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많은 걸 배워갖고 계산적이 돼서 아마 제 친구도 이제 옛날보다 옛날 어렸을 때는 순수했는데 지금 속물이 됐다가 하지만 여기가 착각이거든요. 어렸을 때도 순수했고 지금도 순수하거든요. 단지 내용과 믿음이 있어서 그걸 속물이 다 더러워졌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바탕, 여러분의 진짜 실상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나는 뭐 여러 가지로 많이 배운 거잖아요. 살아오면서 경험적으로. 그래서 더러워지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사분이 그 얘기 했잖아요. 본래 깨끗한데 어떻게 다시 깨끗하게 할 거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자리를 깨달았을 때 여러분 안에 올라오는 수치심이다, 두려움도 아까 말한 것처럼 똑같이 깨끗해요. 어, 그 상태로 그대로. 근데 이거를 이제 정화한다, 깨끗하게 한다, 치유한다 이러면 전혀 진리랑은 맞지 않거든요. 물론 이해는 하지만 그런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좀 오랫동안 고통받아 왔으니까 그런데 어,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들이 진짜 순수한 게 뭐냐, 진짜 깨끗한 게 뭐냐라고 하는 게 원래 이 방향으로 가려고 안 했는데 원래 평범함의 아름다움 뭐 이런 거 하려다가 이제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흥분해가지고 저도 약간의 근데 저도 이런 제가 좀 귀여운 게, 뭐, 막상 흥분했다 하지 막상 보면 그렇게 약한, 아주 주관적으로 내가 보기엔 좀 그런데, 하여튼 그런 거지. 본래 순수하고 본래 깨끗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걸로 물들었든, 어떤 걸로 물들지 않았든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 상이 있었는데, 뭐 깨어나면 개념이 다 사라져서 갓난아이처럼 된다, 이 상이 있어가지고, 깨달음은 없다라는 책은 아닌데 어떤 사람이 깨달음은 없다는데 처음부터 다시 교육받았다 그랬대요. 개념이 다 사라져서. 그러니까 이런 거에 상이 생겨가지고 아, 그럼 나는 지금 개념이 있으니까 저렇게 돼야지 깨끗해지고 순수하고 막 어린아이 같이 되고 이 어린아이라는 상이 있었죠.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몸은 커도 어린아이거든요. 개념이 있어도 여러 가지 신념이 있어도. 근데 그 어린아이는 순수란 상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나는 아직 깨끗하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하니까 미래에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 눈 떠보니까 나는 항상 본래 늘 뭐 어떤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가다 보면 제가 뭐 어떤 색에 물들 수가 있잖아요. 뭐 나도 모르게 듣다 보면 최근에 이제 새로 들어온 정보가 이제 친동생이 저한테 계속 주입했던 정보가 밥 먹을 때 물 먹으면 위가 안 좋아진다. 요거 주입되니까 행동도 비슷하게 하더라고. 밥 먹을 때 어저께 물 한 모금도 안 먹었거든. 먹고 나서 먹어야 된다. 작은 거지만 정보가 없던 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행동도 조금 바뀐 게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도 저는 본래 똑같잖아요. 뭐 서정만이라고 하면. 그 믿음이 잠깐 들어왔다 그래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믿음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감정이 들어왔을 때도 똑같아요. 어, 본래 없던 감정이 들어왔어. 기쁨에서 슬픔으로 갔다. 조금 우울하다 그래도 여러분은 본래 깨끗하고 문제가 없고 죄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믿음과 상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참, 어떻게 저기, 안 가도 되는 그 길을,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요. 그 영화 제목도 봤지만, 진짜 그 마음인데, 지금 제가 말하면서. 제발 그 강을 건너지 마, 제발 가지 마세요. 어, 막 가는 게 되게 안타까워요, 저는. 뭐 가는 거. 많은 사람이 가는 게 보이면, 아, 저게 아닌데, 이러면서 되게 안타깝거든요. 아예 차라리 뭐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얘기, 물론 그것도 진리인데, 그거 얘기하면 괜찮은데, 아, 내가 요새 뭐 이것저것 하고 있어서 뭐 이렇게 하면 효과는 잠깐 보거든요. 그 프로그램이나 어떤 그런 거 효과는 보는데, 여러분 진정으로 자유케 할 수는 없거든요. 진정한 자유는 이미 해결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표현하지만 이미 해결되어 있는 걸 깨닫는 거예요. 어? 하면서 뭐 어라고 해도 되고 이게 부정적인 게 아닌데 원래 나는 더럽지도 않았는데 원래 나는 뭐 한 개인이 아니었는데 그걸 문득 뭐 깨닫는다 표현할 수도 있지만 본래 문제가 없으면 깨닫는 거지 이 문제를 다 내가 극복해서 시간이 걸려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과 실제 삶이 제시하는 거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순간의 삶은 여러분에게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어떤 미움의 형태든, 최근에 제가 경험했던, 극대노. 내 나름의 극대노지만, 극대노의 형태든, 예민함의 형태든, 예민함을 통해서 삶을 제시하고 있어요. 어떻게 제시하냐면, 예민함이 올라왔을 때, 제가 가진 믿음은, 사람이 그런 거 갖고 예민하면 안 돼라는 믿음을 부숴주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믿음을 얘기한 거예요. 두려움이 올라왔다. 아니, 사람이 이 나이 먹고 이렇게 떨 수 있어, 긴장할 수 있어. 이 믿음을 부숴주기 위해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매 순간의 느낌, 감정, 행위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과 빗댄 여러분이 가진 어떤 믿음이나 가치관이나 자아 정체성을 깨주기 위해서 삶이 그렇게 친단 말이에요.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음. 그 기쁠 때는 더 기뻐야지. 뭐 삶이 계속 기뻐야지. 항상이란 개념을 깨주기 위해서 잠깐 기쁨이 왔다가 가거든요. 계속 유지가 안 되잖아요. 항상 어떠해야 된다 믿음을 깨주기 위해서 또 감정은 늘 유지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미 답이란 말이 유지가 안 되는 게. 어떤 감정이 좋은 감정이 왔다 그래도. 늘 눈앞에 도를 진리를 드러내서 살면 늘 가르쳐 주고 있는데 되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가 가진 믿음을 그 믿음에 맞추려고 해요. 이 자기의 어떤 되어 있는 그대로의 삶을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 맞추려고 해도 되나요? 그리고 그래서 늘 그러잖아요. 아무리 해도 이길 수 없다. 삶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게 정말로 내 믿음에 내 구미에 딱 맞게 된 것처럼 보이다가 그게 어느 순간 깨지고 인연에 의해서 깨지고 다시 또 그 믿음에 맞추고 또 깨지고 그런데 한번 의문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이 믿음이 사실인가? 떨지 말아야 된다는 게 사실인가? 깨달으려면은 특히 뭐 강의를 만약에 내가 나중에 나도 이제 깨어나서 이런 강의를 한다 뭐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아니 강의하려면 긴장도 안 하고 뭐 그래야지 강의가 잘 되지 이게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강의해? 사람들이 날 떠날까 봐 두려운데 어떻게 강의해? 어, 그거는 이제 상상이고 그거는 미리 가정을 한 거고 그렇지가 않거든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했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말해? 뭐 이렇게 생각은 했었어요. 그렇죠. 저도 예전에 알아서 말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던데 그래서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말할 수 있나 이러다가 그냥 나는 이제 이런 삶을 별로 안 살고 그냥 모른 채로 살아야지 하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서 강의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 자신이 이미 어떻게 보면 저는 항상 초라했다고 표현하는 게 좀 찌질하고 초라한 면이 그대로가 답이고 그대로가 되게 사랑스럽고 되게 좀 귀엽고 되게 괜찮은 최근에 그래도 문득문득 제가 괜찮더라고요. 늘 제가 수치스럽고 싫었는데 나도 괜찮네. 그 찌질한 게 아니고 찌질한 게 되게 귀엽기도 하고 인간적이기도 하고 특히 뭐 저도 실수를 되게 많이 해서 그 이번에 장례식 갈 때 이제 늘 저 김포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기 김포공항 쪽 그 지하철로 가야 되는데 근데 바보 같은 게 확인하고 나와놓고 그래 김포공항 쪽으로 가야지 했는데 늘 비원제 가는 습관처럼 그 버스를 타고 절로 가더라고요. 내 코스인가 지나고 나서 여기 내가 비원제 가고 있는 게 아닌데 왜 일로 왔지 하면서 내려서 다시 가고 되게 허둥지둥 되면서 다시 또 내렸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좀 멋쩍어 하면서 또 가면서 걱정도 계속 하고 사람들이 날 반겨주지 않으면 어떡하지라고. 보통은 이타적인 분들은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걸 당하신 분들한테 위로를 어떻게 할까 하는데 저는 일단 제 걱정부터 먼저 하더라고요.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그 마음도 일단 들고. 그다음에 이제 또, 실제로 저는 몰랐지만, 어떻게 위로할지 몰랐지만, 그냥 그 자체로, 그냥 같이 있어주는 뭐 그런 마음으로 있었고, 오히려 제가 그걸 이제 친동생이 느꼈나 봐요. 전화 통화에서. 그래서 가기 싫다 해놓고 되게 좋아하네. 그 좋아했다는 것을 전 되게 따뜻했거든요. 오랜만에 뵈서 그렇다기보다는 따뜻했고, 뒤돌아가면서, 이모 다시 봐요. 이러는데, 제 그때도 계속, 그때부터 좀 많이 기쁘더라고요. 오는데도 그래서 기쁨의 눈물도 막 택시에서 흘리고, 또 가는 택시 기사분들 되게 친절해가지고,
6시 55분까지 KTX역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시 반에 탔거든요. 그 놓치면은 아마 울산에서 자고 갈 수 있으니까. 근데 너무 친절하게 남포 운전을 엄청 하셔가지고 120km로 달리길래 제가 이렇게 몸을 계속 이렇게 할 정도로 두 번 이랬거든요. 그 택시가 괜찮죠? 괜찮죠? 하고 막 가는데, 그러니까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는데, 근데 좀 위험하시더라고. 근데 또 뭐라고 못한 거는 제가 말을 했잖아요. 55분까지 가야 된다. 기차 놓친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너무나 고마워서, 오늘 고맙습니다 하고 그 표현은 못 했는데, 오늘 만났던 분들이 다 좀 친절하셔가지고, 어, 마음 같아서는 택시비 1,000원이라도 더 내고 싶은데, 끝에 자리도 깎아주시더라고요. 그럼 또 속이시지도 않고, 되게, 그러면서 이상하게 뭐 올라오는데도 저도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울산 내려가면서 느꼈던 게, 앞으로, 그냥 제가 잠깐 스케치한 생각인데, 앞으로 뭐 여건이 되면, 뭐한 명이라도 울산에서, 저 힘들어요. 뭐, 가서 뵐 수 있어요? 하면, 뭐, 그렇게라도 또 내 고향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 뭐, 그게 몇 년 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또 그런 생각도 하면서 올라왔거든요. 그 삶이라는 게, 거부에 대한 두려움 만났을 때는 어쩔 수 없는데, 좀 제 실제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좀 차갑고 냉정하고 이렇게 보여요. 그걸 이제 그런 감정이 좀 많이 겪어질 때.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고, 내 눈에 투사된 세상이 대체로 그렇게 또 보이기도 하고, 또 그때 당시엔 저는 또 그러지 않아서, 삶이 좀 따뜻하고, 친절하고, 대체로 고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평소에는 무신경했겠죠. 아이, 뭐, 택시 탔네, 뭐, KTX 탔네, 뭐, 이모들하고 뭐 같이 있었네, 뭐, 이렇게 했지만, 하여튼 그렇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삶을 보는 시각을 존중한다, 저번에 표현했듯이, 그렇게 함께 할 때, 어, 시각이 저절로 바뀌어요. 저절로. 어, 그렇다고 삶이 따뜻하고 친절한 시각이 더 좋은 게 아니고 세상이 차갑고 냉정하고 날 버리는 것 같은 이 시각도 같은 시각이거든요. 똑같아요. 가치는. 단지 이게 좀 힘들 뿐. 어, 뭐 사람들한테 외면당한 것 같고 이게 좀 힘들 뿐.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자기 시각을 바꾸려고 하는데 억지로 바꿔지는 거는 다시 한번 표현하지만 억지로 바꾼다는 거는 그거를 믿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날 버렸어라는 걸 믿고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안 버려야지 하면서 이렇게 맞춰가는 거. 그러니까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그 믿음이 강화가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날 버렸어. 어떻게 해서 끊임없이 막 잘 지내려고 하는 그 애를 씀이 그 애틋함이 너무나 공감이 되지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자기 믿음을 강화한단 말이에요. 보통. 그러면서 또 버림당해요. 그럼 또 애를 쓰고 더 패턴이 강화가 돼요. 그러니까 멈춰라. 잘 보일 필요 없다. 포기해라. 두려워도 괜찮다. 왜 남한테 잘 보이는 게, 물론 그런 몸짓이 한 번에 멈춰지지 않거든요. 계속 이렇게 나타나요. 뿌리 깊은 그 세포에 각인되어 있다 표현할 정도로. 아니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요. 아니, 난 아무도 신경 안 써. 이것도 나타나요. 보통 이거 많이 하던데. 나는 뭐 신경 안 써. 쿨한 척하고 뭐 이렇게. 얼마나 인간의 삶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과의 그건데 어, 조금만 정직하면 이제 그런 걸로 덮었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두려울 땐 그냥 두려우면 되는데, 안 두려운 척, 척으로 또 가게 되고. 척에서 또 척도 괜찮은데, 척하지 말아.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 마음이란 게, 그 내용을 계속 바꿔 쓰거든요. 마치 모자를 바꿔 쓰듯이. 그러니까 하나 쓰면 그냥 이대로 있으면 돼요. 이대로 살면 되는데, 이 모자 쓰고, 이 모자 쓰고, 이 모자 계속 모자만 바꿔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깨달으면 모자를 딱 쓰면 난 깨달았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 모자가 벗겨진다. 눈이 벗겨진다. 안경이 벗겨진다. 변한 것. 그러니까 이대로 있으라. 뭐 이 모자가 검은 모자든, 뭐 빛 색깔이 하얀색이죠. 하얀색 모자든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그대로 있으라는 게 우리가 하얀색 모자 쓸 때는 그대로 있잖아요. 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근데 조금이라도 어두운 모자가 아닌데 이제 약간 어두워 보이는 모자, 좀 우울하고 사람들이 날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고 좀뭐 무식하고 뭐 예를 들어서 잘 모른다 그러면 얼른 이거를 그냥 얼른 내팽개치고 벗어 던지려고 하는데 벗어 던질수록 더 이게 강화가 돼요, 진짜. 정말로. 그래서 뭐 두려움이 오든 그 어떤 것이 와도
여러분은 무조건적으로 이미 답이고 자유임을 알려주려고 온 거기 때문에 그 너무나 소중한 기회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 소중한 기회를 더 소중한 게 따로 있다고 하고 그거를 이제 강의를 듣는 거는 괜찮은데 두려우니까 강의를 듣고 강의를 들으니까 두려움을 관심이 없잖아요. 자기 안에 두려움. 그러면서 깨달음을 계속 공부한단 말이에요. 두려우니까 계속 강의를 들어서 두려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실제 답은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인데 강의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깨달음에 대한 회피인데 근데 이게 좀 힘든 게 말 안 해주냐 힘든 게 의도는 좋단 말이에요. 깨달음을 공부하니까 뭐 강의도 듣고 하니까 근데 이 패턴이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자기 안에 있는 걸 감추기 위해서 늘 공부하고 그래서 명상이나 깨달음 강의 듣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늘 어렸을 때부터 외면해왔던 거 외면하고 마치 고개를 일로 돌리고 진리를 따로 구하는 양 마냥 그런 게 정말 많잖아요. 오히려 깨달음에 대한 그뭐 공부를 안 하면 오히려 깨어나기 더 어떤 면에서는 더 그런 면에서 또 더 쉬운데 그거는 하나의 믿음이 확고하면 아니야 나는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수행하고 있어 이러면 그거 깨기 힘들어요. 그거는 쉽지 않아요. 그런 거. 어, 저가 저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삶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이제 극도의 아픔을 줬기 때문에 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생각했던 그 깨달음이라는 게 실제로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왜냐면 하면 할수록 또 목이 마르고 계속 반복되는 것 같으니까 어, 각자가 생각하는 그 깨달음이라는 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깨달음이란 명사나 지칭되는 언어는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있지 않거든요. 그냥 어떤 표현일 뿐이에요. 여러분 어떤 명사로 지칭될 수 있는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깨달음이란 명사가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어, 깨달음도 마찬가지고 뭐가 있죠? 중생, 부처 뭐 지칭되는 명사잖아요. 중생 실제로 그게 있지 않고 중할 때 이 뜻이 없는 게 오히려 진실과 훨씬 가까워요. 중, 부 자체. 그게 실상이 뭐냐면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어.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 문장 그대로 이어져 가면 진실과 점점점 멀어진다 표현할 수 있고 나라고 할 때가 진실이고 는 하고 할 때도 진실이고 아 할 때도 진실이거든요. 매 순간에 답이 제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제가 소리로 표현했는데 근데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어라는 거를 하나의 문장을 여러분이 딱 믿는다 그러면 이제 진실과는 뭐 전혀 거리가 멀죠. 그리고 앞으로 또 미래가 펼쳐지기도 하고. 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닫지 못해도 괜찮거든요. 깨달음이 아니고 좀 깨닫지 못한 자신을 좀 조금은 이해해주고 함께 해주고 그 깨닫지 못한 증거라고 표현된 부분과 좀 함께 있어주고 그걸 좀 기다려주고 어떤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근데 얼른 깨달음을 가지 말고 그 가서 뭐 돈 될 것도 없거든요. 음. 뭐 이제 하여튼 그 제발 좀 깨달음으로 가지 말고 깨닫지 못한 자신을 좀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에 진짜 평범한 이대로 있는 그대로 깨닫지 못해도 정말 괜찮거든요. 왜 깨달아야 되나요? 무슨 목적으로면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아니면 왜 정말로 뭔가 부족하니까 깨달으려고 하잖아요. 이 자리든 뭐든 왜 꼭 이 자리를 알아야 돼요? 진짜로. 왜 맥락이라고 하는 거, 왜 여러분이, 이 자리가 물론 도움이 되긴 하는데, 왜 꼭 그래야만 하나요? 꼭 맹목적인 믿음이잖아요. 아주 맹목적이고, 누구나 다 믿고 있다 그래서 수백만, 수천만이 믿고 있다 해도 그게 어떻게 진리라고 할 수 있겠어요? 믿음인데. 그 미래에 있잖아요, 전부 다. 아직 나는 이 자리를 깨닫지 못한 그대로가 깨달음이고, 그놈의 이 자리는 이제 하지 말고 이 자리가 그거거든요. 왜 자꾸 그런 것만, 아직 뭔가 가정으로 인해서 미래에 있는 것만 바라냐고요. 설사 제가, 아니면 여러분이 이 자리를 몰라도 정말로 제가 100% 말할 수 있는 거, 괜찮다고, 그거는. 왜 자꾸 그런 것만,
만약에 그런 뭐 조급함을 통해서 그렇게 깨닫는다고 해도, 그러면 저거 붙는단 말이에요. 아, 내가 이거 알았다. 내가 뭐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지 못하는 자기 자신.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해도 나는 스스로에게 정직한 게 제일 좋은데, 하여튼 나는 모르겠어. 나는 뭐 아직 모르겠어. 그대로 그냥 또 이렇게 배워 가시면 되는데, 얼른 어떤 추동력에 의해서 자기를 끌고 가서 어떻게 그 마음도 그러면서 깨어나기도 하는데,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니까 하여튼 그게 그 아이러니가 되게 안타까워. 약간 2시 10분부터 했네요. 아, 5분부터 했으니까 3시 10분? 얼마 안 남아서 그런데 한 번만 제발 좀 그런 거보다는 이대로 평범한 이대로 있는 그대로 아직 모르는 이대로 아직 깨닫지 못했다고 믿고 있는 이대로 여러분 이미 순수하고 아무 잘못도 없고 답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살아보셔야 돼요. 그냥 제 말만 하고 뭐, 그런가? 요렇게는 힘이 없거든요. 실제로 좀 살아보세요. 내가 요새 좀 직설적으로 변한 게, 어, 아니, 우리 많이 만났던 분들도 내가 좀 아쉬웠던 거는, 솔직히 말할게요. 아쉬웠던 부분은 자기에게 관심이 별로 없는 부분도 좀 느껴져서, 뭔가 밖에 있는 관심, 어떤 개념에 대한 관심이 좀 있고, 그러지 말고 좀 우리가 기왕 하는 거 강의만 듣고 끝. 삶 자체가 수행이란 말이에요. 가기만 듣고 끝이 아니고 그냥 좀 살아가는 순간에 자기에게 관심을 두고 괜찮아진 모습이 아니고 좀 비참할 때나 무너질 때나 좀 혼란스러울 때 그것과 함께 얼른 회복하지 말고요. 그 회복이 뭐가 좋다고. 그럼 그것과 함께 좀 무너질 때 무너져 보고 힘들 때 정말 힘들어 보고 두려울 때 좀 오랫동안 두려워 보고 그 기분 전환한다고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면 좋아지는 건데 그러면서 강의도 듣고, 그 중심에서 강의를 듣고 깨달은 사람이 책을 본다는 게 도움이 되는데, 그 중심이 아닐 때는 아무리 봐도 개념만 돼요. 믿음만 돼요. 깨달은 사람의 강의조차도. 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떠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라도 자기 방어를 하거든요.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자기가 자기를 떠나지 않으면 그런 개념이 먼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도움이 돼요. 아, 이렇게. 또 기억에 오랫동안 내가 담아두려고 하지도 않고. 근데 저도 처음에는 모든 걸 다 그걸 담아두려 했던 거는 제가 저를 외면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것들. 그걸로라도 날 채워야 되니까. 그 마음도 얼마나 힘들면 그랬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건데, 특정 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인간 마음이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 늘 피하고 싶고, 어떻게든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이 인간 마음이 좀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미망을 하여튼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제가 비판적이라고 할 때 최근에 좀 느껴진 부분이 있었는데, 비판적인 이대로, 이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뭐 이렇게 겸손한다고 말도 안 하고 이랬는데, 일상에서도 친동생이나 뭐 여러분, 다른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도, 제가 이제 제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한 건 또 얘기도 하는데, 예전에 뭐 제 기준에서는 깨달은 사람은 모든 걸 다 이해한다. 제가 저번에 설명했듯 제가 어떤 개인적인 상이었는데 이해만 하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 이해 안 되는 것도 많고 싸우기도 하고 의견 대립도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항상 그랬는데 어, 제가 가진 어떤 비현실적인 어, 비현실적이죠. 익히 보지 못했던 어떤 인격 완성의 대표 주자가 되기 위해서 인격 완성, 뭔 얘기를 해도 다 이해하고 막 그런 비현실적인 삶 때문에 저 자신을 어떻게 보면 학대한 깨달음이라는 명목 안에 저 자신을 학대한. 왜냐하면 항상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마치 그 옛날에 스카이캐슬처럼 전교 1등 못한다고 막 학대하잖아요. 막 공부해. 뭐 왜 아직 깨닫지 못했어? 남들은 다 이런 식으로 학대를 했지. 그래서 안타까운 거지. 음, 있는 그대로는 학대가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고. 근데, 그 따로 있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음, 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걸음걸음 그 자리가 진리의 걸음이고 진리의 자리거든요. 진리의 그 걸음, 진리의 그 순간에 지금 말하면서 저도 갑자기 또 기뻐지는데 그 순간에
정말로 진흙 속에 연꽃이 핀단 말처럼 진흙 같았는데 거기서 꽃이 펴요. 정말로. 근데 그 진흙에 잠깐 안 있어 보고 얼른 꽃으로 표현된 다른 부분을 가거든요. 여러분이 이미 꽃이거든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저도 그렇지. 저도 귀엽지만 여러분도 귀엽고 나이가 어떻든 육체적으로 외모가 어떻든 나름 되게 다 이쁘고 잘생긴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남자들한테 보통 잘생겼다, 여성분 이쁘다 하는데 하여튼 뭐 그런데 하여튼 나름 각자의 다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나이에 맞는 그 매력이 있는데 그 외모는 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려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좀 당황스럽긴 한데 그래서 사실 저나 여러분하고 인연이 좀 오래되신 분도 있고 잠깐 되신 분도 있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강요도 아니고요. 삶이 수행이 된다는 게 강요는 아니거든요. 근데 쉬운 게 뭐냐면 여러분이 어, 마음이 진짜 중요한 게 여러분의 마음이 이 강의가 아니고 이 강의 질의응 다 끝나고 여러분 삶을 살 때 여러분한테 좀 관심을 주는 거예요. 그게 삶의 수행인 거예요. 음.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남이 느끼는 건 잘 알잖아. 남이 뭐, 내 친구가 요새 힘들대. 이런 건 잘 아는데, 자기가 어떻게 두려워하는지, 그거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거거든. 그게 삶이 수행이 되고, 그러면 이게 끊어짐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점점 아니면 강하거나 커지게 되는 게 어떤 것에 관심을 주면 그것이 점점점 마치 식물들도 그런데 자라거든요. 씨앗이 꽃이 피듯이. 관심을 안 주면, 물을 안 주고, 관심 안 주면, 꽃이 피어나지가 않아요. 씨앗인 그대로. 그대로도 깨달음인데, 그 씨앗인 그대로, 이게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중생과 부처가 차이가 없는데, 그래도 그 씨앗을 자기가 품어줘야지 꽃이 나오죠. 안 품어주고 그냥 방관하고 학대하고 짓밟고 하면 이게 안 피거든요. 그래도 꽃이긴 꽃이에요. 씨앗이라 그래도. 근데 그게 이제 많죠. 어떻게 보면. 음. 깨달음이란 명목하에 이제 밟거나 없애버리거나 흘러버리거나 어, 뭐, 이 감정을 다 흘러보내라 이런 가르침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흘려보내지 않아도 감정은 이제 뭐 시간이 다 돼서 하는데 실제로 이것도 관념인데 시간의 흐름이 있잖아요. 이렇게 실제는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이 흐름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짜증, 기쁨, 시간은 없거든요. 근데 이걸 연결해서 짜증, 기쁨 이렇게 연결돼. 그래서 흘려보낸다는 게 관념이거든요. 실제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감정을 흘려보내야지라는 것도 사회에서 마음 공부에, 아니, 그 치유에서 내가 많이 배웠었는데 그것도 하나의 믿음이에요. 흘려보낸다. 놓아버린다. 마찬가지고. 많이 듣잖아요. 놓아버려라. 그것도 하나의 믿음이거든요. 이런 흐름으로 감정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거든요. 어, 그래서 흘려보낼 수도 없고 놓아버릴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경험하고 경험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 흘려보내고 놓아버리고 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이상은 여러분이 가진 의도가 하나의 내가 들어온 말들인데 만약에 흘려보내란 믿음을 내가 듣고 이 의도대로 이걸 조작하거나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은 항상 그 믿는 사람으로 남게 돼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이 아닌데 믿는 사람은 남게 돼. 나는 모든 걸 다 놓아버리고 흘려버린 사람이야. 그러면 제가 질문할 수 있거든요. 그 놓아버리고 흘려보낸 너 자신도 믿음이 아니냐. 그것도 들은 말이잖아요. 나중에 들은 말인데. 근데 왜 그 믿음이 더 중요하고 네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은 왜 버려야 되는 거고 극복해야 될 문제냐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거꾸로거든요. 거꾸로인데 이제 한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한 시간 정도지만 그 거꾸로 된 착각을 바로잡자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게 그런 거고, 어, 그에 이제 오랫동안 함께 해왔던 분들 익숙한 면도 있겠죠. 미망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잘못은 딱 한 가지거든요. 어, 거짓을 진실로 알고 진실을 거짓으로 거꾸로 된 거예요. 어, 이 부정적 감정이 진실인데
이 부정적 강령이라는 믿음을 진실로 믿고 있는 거. 거꾸로, 단지 거꾸로 된, 어, 그 미망을 지금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어가 진실인데, 깨달음을 거꾸로 된 거거든요. 빛과 어둠도 마찬가지. 이게 빛인데, 매 순간에 여러분의 어떤 감정이든, 여러분의 어떤 신념을 믿고 있든, 그게 빛인데, 순수한 빛은 따로 깨끗한 게 다 사라지고 따로 있을 거야라는 그 거꾸로 된 미망을 그나마 좀 바로잡자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그 보니까 50 몇 분에 막 이렇게 끝나고 하는데, 오늘 조금 5분 정도는 더 길게 해서, 3시 13분? 15분 그 정도, 15분까지만 그 따로 할게요. 따로 하기로 해요. 음. 끝나고 이제 또 식사도 하시고 해야 되니까. 저도 아직 밥은 안 먹었는데, 여기서 배고프기도 하고. 요새 정말 저는 좋은 게, 어, 치질해서 정말 좋은 게 같아요. 뭔가 평범한 게 되게 좋다. 오늘 이 말을 사실 하고 싶었는데, 찌질해도 평범한 거잖아요. 찌질해도 좋고, 뭔가 내가 좀, 어떤 일이 있을 때, 최근에 좀 바뀐 거는, 어떤 일이 있을 때 걱정하는 것도 되게 좋구나. 난 무슨 일이 있으면 약속 잡히면 걱정이 먼저 했거든요. 부담되고, 걱정되고. 요대로가 부담이 없더라고요. 요번에 좀 신기했던 게, 늘 뭐, 3일 전에 약속이 잡힌다. 누구랑. 그럼 항상 그 3일 전부터 부담스러워 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입고 나가지? 근데 요대로가 부담이 없더라고요. 똑같은 생각이 일어나는데, 이상하다. 전혀 부담도 안 되고, 어, 여러분 그대로거든요. 거부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이 날 싫어할 거야. 물론 지금도 좀 있지만, 그대로 싫어하긴커녕, 생각보다 괜찮았네. 시각이 점점 바뀌네. 생각보다 세상은 자비롭구나. 내가 최근에 이제 자주 제가 생각보다 이 삶이라는 게 내가 가지려고 한 게 아니고 이미 나한테 주어진 게 많구나. 저는 뭐 집도 있지, 저 월세지만 따뜻한 보일러도 있지. 이미 가지고 있는 게 많거든요, 우리 모두가. 근데 그걸 보지를 못했어요. 저도 더 가져야 되니까, 일단. 내가 가진 것이 아니고, 앞으로 가져야 될 것만 보니까. 마치 깨달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진 것, 나의 어떤 감정 상태, 조금 더 긴장이 많네. 그게 여러분 자신인데, 긴장하지 않는 거, 내한테 지금 없는 걸 바라니까, 이거에 관심이 없었던 거죠. 아니면, 나는 감정이 좀 무덤덤해. 뭐, 남들은 이제 감정 상태가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더 무덤덤할 때가 있고, 무미건조하고, 재미가 없고 사는 게. 이럴 때도 마찬가지고, 그대로 괜찮거든요. 어, 근데 뭐 이게 영향을 받잖아요. 누구는 감정이 뭐 그렇다더라 하는데, 감정이 또 그렇게, 그게 딱 지표는 아니거든요. 음. 저는 솔직히 아까 말했지만, 저 자신을 믿지 않아요. 근데 왜 자꾸 삶을 믿어줘라, 여러분을 믿어줘라 하냐면, 내용만 보면 저를 못 믿거든요. 저에 대한 의심이, 나를 못 믿겠더라고요. 뭘 할 때. 그럼 그대로가 믿음이거든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것도 자기 의심이잖아요. 그게 저 자신이더라고. 그대로. 근데 그대로가 나는 나를 믿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이대로가 난 나를 믿는다는 거지.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나를 믿어! 하는 게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더라고. 뭐 그것도 믿음인데. 그리고 정말 좋은 거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믿지 못하는 게 여러분을 확실히 믿는 것보다 이게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진리는 아니거든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게 맞나? 이게 훨씬 좋아요. 거꾸로. 어, 믿음의 폭이라고 아까 늘 처음에 얘기했듯이 내가 잘할 수 있나? 내가 깨달을 수 있을까? 의심이 드는데 이게 더 좋단 말이에요. 나는 깨달았어. 이거 하면 딱 고정된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다. 그거는 오히려 더 진실과 더 거리가 멀어져요. 확신보다는 불확실한 게 훨씬 좋아요. 진짜로. 많은 공부하시는 분들이 깨달음에 대한 확신을 얻으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표현하지만, 깨달음에 대해 불확실한 게 좋은 게 실제로 있지 않아서 불확실할 수밖에 없어요. 미래라는 게. 미래 깨달음은 불확실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어떤 모양이나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확신이란 게 개념이 성립이 안 되죠. 어떤 형태가 있어야지. 나는 이 형태에 대해서 확신해! 이렇게 하는데, 형태가 없는 걸 어떻게 확신을 해요, 여러분?
확신은 개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근데 그 깨달음이나 확신이 오면 내가 이걸 말할 수 있으면 뭘 되면 이러는데 그러지가 않거든요. 음. 다시 한번 표현하지만 세 번째인데 불확실하고 모호하고 이게 잘하고 있는지 이게 정말로 공부하는 과정 중에서는 건강한 거고 되게 좋은 거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좀 있어 볼 수 있는 그 힘을 그걸 이제 저는 한 달 실험을 뭐 옛날 일이지만 뭐 그때도 조금씩 배워왔던 거고 지금도 단지 뭔가를 안다기보다는 그런 거를 배워온 거죠, 오랫동안. 그뿐이지 다른 차이는 없거든요. 음, 그 하나의 마음이 그 단순한 과정이 여러분의 모든 생각, 느낀 감정, 그 생각, 느낀 감정이 잘 안 일어나는 걸 포함해서 그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이해받고 사랑받고 여러분의 어, 여러분 자신에게 자비로울 기회를 항상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회를, 음, 어떻게 보면 늘 짓밟고 하는 거는, 다행히 이제 오늘 오랜만에 오신, 임주님이, 뭐 짓밟은 건 아닌데 늘 피했죠. 어떻게 보면. 뭐 하면 뭐 게임하고 이렇게 피했는데, 그렇게 이제 또, 이제 자기 자신을 조금 돌아오는 연습을 이제 하셔서, 난 처음 얘기 들을 때 또 기쁘기도 하고, 어, 같이 또 공감이 되고, 많이 힘드시겠지만, 뭐 안 힘들다고 하시니까 힘드시겠지만, 또 뭐, 또 같이 얘기할 수 있어서, 일단 반가운 마음도 있고,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음, 딱 15분 됐다. 강박인가? 이제, 어, 굳이 마무리라기보다는, 어,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다 얘기했고, 또 오늘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은 평범하지만, 조금은, 사람마다 뭐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저 자신은 약간의 좀 강조를 하면서 얘기를 했던 거 보고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나에게 나타나는 게 약간의 뭔지 모르는 안타까움이었거든요. 어떤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되어 있는 모습보다는 아직 되지 못한 가상적인 거를 믿게 되는 그 안타까움을 오늘 한 시간 강의에서 제일 많이 느껴졌던 부분이 좀 그런 거예요. 뭐 제 에피소드는 좀 이제 그게 적었지만 오늘 또 그 얘기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제 계획대로는 안 되네. 그런 것들 떠나서 어, 플리즈란 말을 하잖아요. 그 영화에서 플리즈. 제발 여러분을 떠나지 말고 여러분과 좀 함께 있어 주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그래도 그게 답이거든요. 따로 있지 않거든요. 현실은 있는 그대로고 상상은 여러분 늘 목마르게 해요. 왜냐면 미래에 있기 때문에. 어, 그 오아시스 같은 신기루를 포기하고 이 현실로 평범한 있는 그대로 여러분으로 돌아왔을 때 조금은 실제 삶이 힘들고 오히려 더 모호해지고 불확실해도 그 불확실성 속에서 꽃이 펴요. 그리고 진정한 자비, 뭐 부처님도 얘기하시듯이 대자 대비는 여러분 자신의 생각, 느낀 감정 그 모든 것에 자비로울 때 그 대자 대비라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알거든요. 문제 세상이 자비롭기 먼 이전에 여러분 자신에게 자비로울 때 이 세상이 친절하다는 게 조금씩 눈을 떠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실을, 그 소박한 진실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 이제 한 시간 얘기했고, 5분 쉬었다가, 이제 또 질의응답도 또 같이 얘기 나눴으면 좋겠어. 한 시간 동안 정말 감사합니다. 어, 피곤하시고 힘들 텐데, 일요일 날.